나는 애들 가르칠 때 자꾸 화가 나고 머리를 쥐어받고 싶어진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박사님. 그분을 존중하셔야 돼요, 어머니. 공부 잘하는 게 소원이야. 학습아 심리야 놀자. 학습아 심리야 놀자. 학습아, 신이야? 놀자! 진이는 비밀 알려줬다. 선택은 네가 해. 학습내가 좋아하는 교수법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이들이나 어머니들은 모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어머니들이 많이 이곳에 참여하시기도 하셨는데, 네. 박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그 집대성한 그 교수법이 지금 이렇게 펼쳐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지만 공부가 쉽지 않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정말 공부 장인, 공부쟁이가 되려면 충분한 시간 공부에 몰입을 하고 자기가 try and error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지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탁월한 성적까지 받기까지는 사실은 여러 단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단계마다 아이들이 이제 꾸준히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재미나게 공부를 할 수 있기 위해 가지고는 정말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제공돼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탁월한 성적을 낸다는 것이 네. 모두가 원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사람마다 또 아이들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삶의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엄마하고 네. 아이가 그 목표가 다른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탁월한 성적을 내야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시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모든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독서 클럽이에요. 왜냐하면 독서라는 게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봤을 때 고등학교 때 학생들 정말 시간이 없어서 공부할 마음이 있어도 공부를 반토막 내고 시험 현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수행평가라든지 또 이제 생활기록부에 써야 되는 세특이라든지 이런 것들 학생 스스로가 작성해야 되는 수많은 과제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 이렇게 마감이냐면 성적 내기 직전에 마감이니까 거의 시험 기간하고 맞물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뺏기게 되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그래도 자기가 이제 나는 이 고등학교에서 내가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린 북클럽은 뭐냐면은요,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책을 통해서 있죠. 우리가 공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이제 네. 시각적인 집중력, 청각적인 집중력, 그리고 공감각적인 그런 것들을 연상해내는 것. 그리고 지식의 습득,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공부를 할 때요, 이거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 공부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공감해 가는 그런 것들이 계속 연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라는 것을 이제 저는 재미있게, 이 재미라는 건 막 이렇게 그 공간 안에서 아까 했던 우리 재은이나 저희 학생들이 알아가는 즐거움 있잖아요. 아하. 네, 그런 즐거움 아니면 함께 느끼는 즐거움
아니면 서로 통하는 즐거움, 마음껏 질문하고 마음껏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북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네네. 네. 아, 그 박사님은, 음, 학습 전문가로서 심리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되시는 거고, 저는 또 심리 전문가로서 학습의 중요성이 아이들을 얼마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지를 네네. 많이 봐요. 맞아요. 심리는 굉장히 좋아지고, 가족도 좋아지고, 어머니, 아버님도 양육 태도가 좋아졌는데, 이 아이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습이 올라가지 않을 때 또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심리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심리와 학습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 아이들 상담 진행하다가 보면은 엄마들이 굉장히 속 터져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애는요, 숙제 안 해요. 제가 그래요. 어머니, 딴 거 욕심 부리지 마세요. 기본만 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되게 아련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애는요, 기본을 안 해요. 기본을 안 해서 걱정인 거예요. 숙제 안 하고요. 복습 같은 건 손도 안 대고요. 그러니까 학교나 학원을 가도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저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정말 이게 너무 이거 안 하고 시험 공부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숙제라는 게요, 너무너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감 시간이 있죠. 네. 제출해야 되는 거 있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어쨌든 약속한 거잖아요. 네. 약속한 것들을 내가 뭐 차일피일 미루다가 안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이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수업에 대 아이들이 무엇인가 자기 아이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뭔가 빨리 수업이 진행되는 거라 뭔가 미적미적거리고 잘 안 되는 거는 숙제하고 관계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숙제라는 게 여러분 받아보시면 좀 겁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게 안 할 수도 어려워요. 있겠. 예, 학교에서 예, 내는 예. 숙제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게 받는 순간에는 살짝 도전적인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뇌가 좋아하는 공부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 네, 뇌가 좋아하는 공부 중에 하나가요. 그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살짝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과제. 그것이 이 실현 어떤 성취감을 만들고 점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숙제라는 것을 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저축과 같은 것들이 축축축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한다는 거는 그런 사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안 하잖아요. 낼 때까지 잘 안 하고.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도 또 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이 숙제하는 시간이야말로 정말 제가 성장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저의 실력이 집대성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숙제를 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과 정말 실력 만들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공부할 때요, 안 풀리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어릴 때, 또, 학교에서 어떤 정해진 일정을 따라가는 어떤 시간적 제한이 있지 않을 때 이걸 충분히 해봐야 되는 경험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자기를 위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습관적으로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 공부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정말로 귀 기울여 들어봐야 돼요. 아니면 그 공간에서 같이 아이가 공부하는 걸 지켜보면 아, 얘가 여기가 빠졌구나. 아, 이게 안 돼서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빠졌던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이제 부드럽게 알려주고 알게 나면 지금 그 숙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박사님, 네네. 그 엄마들이 아이들 가르치면서 부드럽게 알려준다는 게 그게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수련이에요. 지금 어머니들, 애들 부드럽게 알려주실 자신 있다. 난 그렇게 살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애들 가르칠 때 자꾸 화가 나고 머리를 쥐어받고 싶어진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박사님. 근데요, 네. 아까 여태까지 우리 그 정서적인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을 존중하셔야 돼요, 어머니. 그분께서 앞에 있는 오셨어요. 네, 그분들을 존중하시고 무슨 애로 때문에 그런지 정말 믿음 그분을 의심하면 안 돼요. 저분이 진짜라니까요. 이게 무엇에 애로가 있는지 보살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네.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이렇게 엎어지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조금 분리되셔야 돼요. 남편이 운전 가르쳐 줄 때 화냈던 거, 뭐 그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알았으니까 한 발 넘어가서 그분을 믿고 존중하고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제대로 도와줘야 돼요. 네, 저희가 어머니들 저랑 같이 명상하고 수련해요. 예, 그리고 또 복습하고 궁리에도 참 중요하죠. 네네. 박사님.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숙제라는 건 이제 그 친구의 어떤 학생 그 교실의 멤버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일단 여기에 가게 되면 왠지 내가 좀 잘한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숙제 한 번만 더 말씀드려도 돼요? 숙제를 아이들이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숙제 안 하다가 제가 오늘 숙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막 달리듯이 학교를 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나는 숙제를 했던 이 뿌듯함이 있는데 그날따라 담임 선생님께서 숙제 검사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네, 숙제 검사 안 하시고요. 그리고 그날은 그냥 넘어갔죠. 얘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해서 일단 거기서 조금 답답했어요. 근데 다음날 숙제가 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하면 지치거든요. 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그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 했어. 안 하고 다음날 숙제를 안 한 상태로 학교로 가게 됐는데 그날 선생님이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매일 공부하던 사람은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내가 오늘 정말 기껏 마음먹고 공부를 탁 해서 이게 빵 터지면 그날부터 얘는 선생님하고 어떤 커넥션이 좋아져서 나도 여기 정말 멤버십을 가진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날처럼 그렇게 딱 안 맞아 떨어지면 이제 그날도 한 번 더 야단을 맞든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을 놓는 경우가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박사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네네. 어머니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걸어서 따지고 싶지만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어머니들이 더 좀 관심 가져주고 아이의 속상함을 좀 그때그때 잘 알아주면 좋겠네요. 네, 그렇지만 더 기본적인 해결책은요. 그거를 늘 균일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는 있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복습회와 궁리에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예, 복습이라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그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것은 이 복습에 미치기에는 굉장히 너무너무 작은 부분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계속 공부를 하게 나가잖아요.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지식을 내 걸로 만들 때는요. 그 이전에 배경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내가 새로운 패턴을, 새로운 지식이 앞에 알고 있던 배경 지식이랑 연결이 돼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어떤 패턴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누락된 상태로 다음날 선생님께서 또 그 새로운 수업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연결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 정보가 떠도는 거죠. 그래서 네. 박사님 예, 복습이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궁리에는 뭘까요? 국리에야말로 숙제, 공부의 꽃이죠. 이 숙제회와 복습회를 잘 꾸준히 한 친구들은 끝내는 궁리하고 싶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한다는 게 사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네.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어떤 지면을 통한 그러한 연습 게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면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안 것 같은데 틀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앞에서 내가 옳게치했던 그 개념이 오개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이해한 것에 대한 교정을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어려웠을 때 이것도 조금 도전적인 과제죠. 그래서 이것을 해낼 때 성취감이 생기기 때문에요. 네. 궁리회라는 것은 공부의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네. 드디어 공부의 꽃까지 정말 우리 아이들이 공부의 꽃을 피운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영숙 박사님 너무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구영숙 박사님께서 이렇게 써주신 건데 너무 글이 좋아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학습의 많은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 행동, 신념 체계 등은 무의식적 환경으로 학습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자는 학습을 위해 움직이는 환경과도 같다. 어머니들, 여기서 말하는 교육자가 우리 어머니들, 여신들이에요. 여신들, 우리 어머니들은 학습을 위해 움직이는 환경이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학습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